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흔하게 듣던 로또 분양, 로또 청약 이런 이야기가 요즘은 거의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긴 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최대한 알뜰한 일반 분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축을 매수할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공공분양에 대한 어떤 조금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공공분양도 수방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공공분양은 눈치라는 걸 조금 보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민간 분양이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이후로 과연 어디까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줄까, 이걸 테스트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공공분양은 그래도 그 기본 취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가져봅니다. 예전의 로또 분양과 요즘의 분양을 간단하게 한번 상황 정리해 보면서 내 마음속 어떤 작전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전에는 5억에 일반 분양하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분양할 당시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가 한 8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현재 시세를 비교로 대략 한 3억의 시세 차익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동산 분위기가 이거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점 상승하는 듯 이런 느낌이 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영끌족이니 가계대출 폭증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그래도 경쟁률이 그 당시에도 높았습니다. 최소한 내가 이거 분양받아서 손해볼 것 같진 않은 느낌, 요 정도는 어딜 해도 다 들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양을 받는다 하면 주거 목적에 더하기 시세 차익 정도였습니다. 즉 주거가 1순위 목표, 그리고 기왕이면 시세 차익도 덤으로 보고 싶은 게 일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요 시절에는. 물론 이것도 몇 년 전 이야기고, 그것보다도 또 훨씬 전에는 떴다방 이런 거 한창 유행하던 시기는 일단은 시세 차익이 1순위였고 주거는 그 후에 문제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분양을 받고 그걸 되팔고 하면서 청약시장이 혼탁해지고 과열되고, 그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거 전에는. 다시 이때로 돌아와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또 그걸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더 폭주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 3년 후에 입주를 하고 보니까 어느새 내 집이 1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세 차익이 플러스 5억이 생긴 겁니다. 이때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 대출도 몇 억 받았지만 갑자기 내가 10억대 자산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때부터 많은 착각을 또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매도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잔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그게 내 돈이고, 결과적으로 플러스 5억의 로또 청약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바로 팔 수는 또 없습니다. 매도하려고 했더니 부동산 하락기가 와서 대략 한 20% 정도 빠졌다면 아파트 시세는 8억이 되고 매도 시의 수익은 플러스 3억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부동산을 보는 시선이 아주 극명하게 또 갈리긴 합니다. 누군가는 10억이 원래 가격이었고 지금이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이 돼서 정점을 찍었던 그 가격이 정상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마이너스 2억의 손해를 봤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5억에 사서 8억이 됐으면 플러스 3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2억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여기저기 댓글 달고 가격 담합도 하고 호가도 올리고 많은 노력을 또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의 분양 상황을 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분양가 자체가 아예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좀 과하다 라는 아주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분양가 자체가 요즘은 한 9억 정도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변 시세는 10억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주변 시세랑 비슷한 분양가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높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한 가지는 현재의 주변 시세 대비해서 몇 년 전처럼 로또 분양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로또 분양이 되려면 매도 시점에 15억, 20억이 돼야 합니다. 그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또 매도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분양 시점이 되면 그 주변 시세가 들썩들썩합니다. 분양할 타이밍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의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아파트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또 매도 호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9억이고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가 호가가 10억인데 누군가 급매로 9억대에 내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일반 분양이 더 비싸다라는 소문이 막 주변에 돌겠죠. 그러면 분양의 흥행에 나쁜 결과를 미치니까 사전에 이 싹을 잘라버립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런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변 아파트 9억짜리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서 일단 허위 매물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 9억짜리 아파트 매물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돌면서 윙크 한 번씩 날려주고 주변 아파트 호가를 평균 10억에서 11억으로 끌어올립니다. 강제로. 물론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로 없지만 금매 기준으로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모두 9억대로 비슷했는데 이걸 일반 분양하기 얼마 전에 작업을 하면 주변 시세가 순식간에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쁜 현대인들이 저기 분양하네. 주변 시세 좀 알아보고 조금만 싸다면 나도 청약해 볼까? 하고 주변 시세를 알아보는 바로 그 타이밍에는 그런 바쁜 분들은 11억대부터 이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변 시세가 9억대 금매가 있던 불과 한두 달 전을 못 보고 그냥 11억이네 하고 청약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청약 나온 아파트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종종 합니다. 아마도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청약하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영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건. 저는 얍삽한 부비TV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그런 아파트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다 극찬을 날립니다. 또 반대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다 싶으면 여러분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몇 가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꼭 무언가를 여러분께 하세요, 하지 마세요 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그 목표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분양가 변동에 대한 팩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분양가가 상승 중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준을 넘어선 부동산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된 게, 폐지가 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민간 분양 아파트의 2023년 평당 분양가는 1,908만 원입니다. 물론 이거 전국 기준입니다. 2021년에는 전국의 평당 1,467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평당 1,729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전국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 시대가 올 것 같긴 합니다. 이걸 또 서울로 한정해보면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 한 채 분양받으려면 평당 3천만 원 밑으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이 아닌 광명까지만 가도 평당 3천만 원 이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곧 분양을 시작할 텐데
지금 시장에 놔두는 예상으로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가장 인기 있는 요 평형들의 평당 분양가가 3,400에서 3,500만원 사이에 분양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4평 하나 분양받으려면 1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정도 금액에 분양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정도 분양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자산 상태면 보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택의 여지는 오히려 이분들은 좀 있습니다.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시면 언제든 서울이나 수도권에 급매를 매수할 수도 있고 청약을 또 진행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진짜 걱정하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대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이쯤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한 번쯤은 나와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공분양과 앞으로 3기 신도시 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또 가져봅니다. 저 역시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해서 신용대출도 받아봤고 청약 자격 때문에 좌절도 해봤고 집 때문에 분하고 억울해 보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 막 분양가가 또 폭등할 때 그 좌절감이 어떤 건지 제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 그런 조그만 채널이지만 여기서라도 찍소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뭐 찍소리 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아프다고 찍소리라도 하고 있다는 거를 세상에 알려는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